이에 대한 1심 판결은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665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2심의 판단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 역대 최대 규모. 그런데 얼마 전 이러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제동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BK 파트너스 형사이혼 전문 백준현 변호사입니다. 얼마 전 SK 최태원 회장과 노소영 관장의 이혼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죠. 오늘은 그것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먼저 1심부터 대법원까지 과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 사람은 1988년 결혼했고 2015년 최 회장이 혼외자를 공개하며 파장이 일었죠. 그리고 2017년 최 회장이 이혼 조정을 신청했고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이혼 소송이 계속되어 노 관장은 이에 맞서 2019년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1심 판결은 위자료 1억 원, 재산 분할 665억 원이 나왔습니다. 1심에서 핵심 쟁점은 SK 주식을 공동재산으로 모아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것이냐 였는데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이다 라고 판단을 해서 분할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그런데 2심의 판단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2심에서는 위자료 20억 원, 재산 분할 1조 3,808억 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2심에서 재판부는 SK 주식의 혼인기간 가치가 크게 증가했고 이 과정에 노 관장의 기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SK 주식을 공동재산, 즉 분할 대상 재산으로 삼았고 이와 같은 천문학적인 재산 분할액이 산정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전 이러한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제동을 걸었습니다. 대법원은 위자료 20억 원을 확정하고 재산 분할 중 설령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SK그룹으로 흘러들어가고 그것이 재산 증식에 기여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불법 자금으로 법의 보호 영역 밖에 있다. 이것을 기여로 인정할 수는 없다. 그런데 원심은 이것을 기여로 인정해서 그러한 재산 분할 액수가 산정된 것이니 다시 판단해라. 즉 불법적인 방법으로 기여한 것은 법으로 보호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일부 파기환송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대법원 판결이 앞으로 이혼 소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앞으로 재산분할 소송에서 자금의 출처가 불법적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또는 그 기여의 방식이 불법적인 것으로 밝혀진다면 이를 근거로 한 기여분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합법성이 중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있는데 이런 경우 불법 이익의 독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이런 대법원 논리에 따르면 불법 비자금을 통한 재산 증식 과정에서 한쪽 배우자의 기여는 불법 이익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불법적인 행위로 인한 이익은 결과적으로 비자금을 받은 쪽이 모두 차지하게 되는 또 다른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될 수 있죠.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단순히 한 재벌과의 이혼 소송을 넘어 재산 분할에 있어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앞으로 소송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BK 파트너스의 백준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